갤럭시 버즈 플러스 AKG N400 이제부터 서로 죽여라. 네, 안녕하세요. 오늘 해볼 제품은 AKG N400입니다. 출시 전부터 생각보다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제품인 것 같아요. 제 유튜브 조회수도 꽤 나온 효자 같은 제품입니다. 그동안 관심을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노이즈 캔슬링이 들어갔기 때문인 것 같은데 가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싸게 나왔죠. 지금은 조금 비싸더라고요. 지금은 20만원에 판매 중이고 아마 상시가가 얼마가 될지 모르겠는데 한 10만원대 후반 정도로 형성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버즈 랑 가격 차이가 조금 나는 정도, 조금 더 비싼 제품이 될 것 같아요. 이 버즈 플러스와 AKG N410 사실상 이게 같은 동가 라인대 제품인 만큼 어떤 게 더 좋은 선택이 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상자 겉면부터 봐보겠습니다. 겉면에 정보를 거의 안 써놨네요.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정도 써놨고, 그리고 구성품 정도 써놓은 것 같아요. 다 영어라 가지고 우리가 읽기에는 조금 어려운 것 같으니까. 근데 이제 드라이버 관련해서 설명이 하나 있는데 8.1mm 다이나믹 드라이버 및 메탈 어쿠스틱 챔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특이한 점이라면 이렇게 실물을 바깥쪽에서 볼 수 있다는 것, 일반 소비자들이 보고 선택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 정품실 있으니까 확인해 주세요. 그래서 이 상자도 마찬가지로 버리면 안 된다. 삼성 브랜드. 이거 어떻게 보면은 자존심 다 내려오는 거거든요. 이 AKG라는 과거의 영광을 가진 음향 회사가 여기에 삼성 브랜드라고 박아놓는다는 게 퍼스널 기기 시장을 공략하겠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나온 것 같습니다. 상자 자체는 고급스럽고 예쁜 것 같아요. 그 상자도 되게 단단하고 크기도 꽤 큼지막하게 있어가지고 나름 고급스러운 느낌이 드네요. 손으로 밀어가지고 빼기 쉽게끔 해놨습니다. 이런 디테일이 되게 괜찮네요. AKG N400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이 써있고 마찬가지 영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굳이 읽으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은 열어보도록 하죠. 오, 이건 뭐야? 이어팁이 봉지 이렇게 밀봉돼서 나왔네요. 컴포트 팁인가 보다. 이거 메모리 폼 팁을 이렇게 따로 넣어준 것 같습니다. 이거는 크기가 따로 없나봐요. 한 쌍으로만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폼 팁이 있고 윙 팁이 있고 안쪽에 설명서, 경고문이랑 설명서를 같이 넣어주더라고요, 항상. 여기 케이블은 이렇게 감아져서 들어가 있고 유닛은 이렇게 따로 있습니다. 생각보다 유닛이 되게 크네. 이건 나중에 한번 좀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죠. 팁 재질이 그렇게 좋은 느낌은 안 드네요. 이 케이스 생각보다 크네? 그럼 이제 들으면서 자세하게 비교해보러 가겠습니다. 네, 그럼 한번 착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처음 보면 얼탱이가 없는데 LR이 바뀌어 있어요. 이거 버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좌우가 조금 대칭이 안쪽으로 모여 있는 것처럼 보이고 AKG N400은 균형을 맞추는데 좀 더 신경을 썼는데 이제 음향 업계에서는 거의 최초지 않을까. 그 LR이 바뀌어가지고 RL로 나오는 경우가 금기까지는 아니지만 이런 경우가 전 처음 보거든요. 유닛 크기는 보시다시피 조금 더 커요. 이렇게 하나씩 꺼내서 비교해보면은 유닛 크기는 한눈에 보기에도 좀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귀에 꼈을 때도 모양이 소니 같은 거를 썼을 때는 그거보단 작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썼던 것 중에서 상당히 큰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좀 귀에 안 맞아서 미끄러져 내려오는 느낌이 좀 있네요. 팁을 작은 거를 쓰는데도 조금 밖으로 밀려 나오네요. 네, 그러면은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ANC부터 먼저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밖에서 썼을 때 없는 것보단 나은 느낌은 좀 있는데 바람 소리나 특정 대역 소리는 거의 못 막습니다. 아리지나 테크리뷰 채널에서 나온 그 ANC 성능을 보자면은 그래프상으로는 저음부는 거의 의미가 없고 고음부 쪽이 좀 약간 아래로 이렇게 쉐입돼가지고 한 20dB에서 25dB 정도의 차음되는 성능을 가지는데 이 정도 성능은 켰을 때 껐을 때 정도는 느낄 수 있어요. 다른 거를 하면서 이제 음악을 듣는다든지 영상을 본다든지 하면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 켜져 있는 거야 꺼져 있는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냥 그래도 효과가 없는 건 아니고 켰을 때 어느 정도의 느낌은 나니까 나름은 한다. 장점은 아무래도 멀미가 나지 않는다는 거죠. 에어팟 프로 정도 되는 노이즈 캔슬링이면은 가끔 멀미를 하는 분들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조금 어색하게 느꼈을 때는 약간씩 멀미가 나겠는데 그런 점은 걱정이 없다라는 것. 그리고 소음을 막는 거라면은 결과적으로는 그 갤럭시 버즈 플러스의 기본 차음도가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도 이 ANC 기능이 조금 더 부드러운 게 있고 이제 고음역을 캔슬링 해주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장점이 있으니까 무조건 버즈 플러스가 좋다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ANC를 키고 끌 때 소리가 변하지 않게 해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런 면에 있어서는 훌륭한 면모를 가집니다. 근데 이게 마스터 앤 슬레이브 방식이라고 한쪽에 있는 거를 이제 마스터를 옆으로 보내가지고 하는 좀 약간 구형 방식인데 그 방식으로 해서 확실하게 체감할 수 있었던 거는 노이즈 캔슬링을 키고 끌 때 오른쪽에서는 소리가 계속 나요. 그 소리가 나는 게 변하지가 않는다라는 거. 그런 건 음질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훌륭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이즈 캔슬링이 세지 않기 때문에 좀 더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톡스루라고 새로운 기능이 있다고 했었는데 써보니까 새로운 기능이라기보다는 보통은 주변 소음 듣기라면은 주변에 있는 소리가 이제 올라가고 계속 재생이 되잖아요. 듣고 있는 사운드를 아래로 쭉 내려버립니다. 거의 한 90%까지 소리가 안 나오게끔 해서 상대방이랑 얘기할 수 있게끔 합니다. 이게 뭐 톡스루 모드라기보다는 그냥 뭐 볼륨을 줄인 거니까 뭐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그리고 주변 소음 듣기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갤럭시 버즈 플러스보다 훨씬 괜찮았어요. 괜찮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갤럭시 버즈 플러스가 어젠가 업데이트했습니다.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나쁘진 않아요. 주변 소음 듣기 나는 자연스럽게 나오고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게 해야 되기 때문에 준수한 ANC 기능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 네, 그럼 두 번째 착용감으로 가죠. 유닛 크기에 비해서 나는 괜찮을 수 있는데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귀 한쪽에서 좀 빠지려는 게 느껴져요. 팁이 좀 싸구려다 보니까 계속 흘러내리려고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원래 마찰력으로 조금 잡아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뭐 컴플라인 폼팁, 요 컴플라인 폼팁이 제공이 되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흘러내릴 일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게 사운드적인 부분에 좀 관련이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더 얘기하도록 하죠. 이 컴플라인 폼팁을 쓰게 되면 확실히 차음도가 올라가요. 왜냐면 이렇게 눌렀다가 이런 컴플라인 폼팁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꾹 눌러서 귀 속에 넣었다가 다시 펼쳐지면서 귀를 꽉 채워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차음도에는 조금 더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싸구려 실리콘 폼팁보다는 좋은 착용감을 보여주기 때문에 컴플라이 폼팁을 좀 더 선호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네, 다음 세 번째로 편의성을 한번 보도록 하죠. 편의성이라고 하면 대부분 앱에 관련된 얘기거나 아니면 부가 기능에 관련된 얘기들 많이 하는데 앱 같은 경우에는 저는 빌드 퀄리티를 그렇게 기대하지 않았어요. 하만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인 오디오 회사지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고 삼성 같은 경우에는 웨어러블 애플리케이션 있잖아요. 그 애플리케이션 빌드 퀄리티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비교를 하면 아무래도 좀 딸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근데 애플리케이션이 되게 좋았던 게 디자인도 좋았고 AKG 전용으로 나왔더라고요. 제일 좋았던 게는 텐밴드 EQ가 굉장히 좋습니다. Q 값도 어느 정도 부드럽게 나와 있고 텐밴드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쉘빙이랑 피킹이라고 하는데 이게 복합적으로 되는 EQ가 많지 않아요. 포밴드 아니면 많아봐야 세븐밴드인데 텐밴드를 제공했다는 게 굉장히 프로페셔널한 느낌이 있죠. 물론 여기서 이제 Q 값이라는 것까지 조절할 수 있으면은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었기 때문에 그거까지는 조절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EQ를 적용할 때 보통 탁탁탁탁 하면서 적용되는 게 아니라 페이드 인이 되면서 천천히 스무딩하게 적용되고 빠질 때도 스무딩하게 빠지더라고요. 이런 게 되게 고급스러운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플리케이션 빌딩 퀄리티가 이 정도로 괜찮은 거는 되게 감명 깊게 받았어요. 그리고 또 버튼 조절이 있는데 왼쪽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서는 이제 쓸어서 하는 것밖에 안 되고 톡스로 온오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주로 마스터가 되는 오른쪽에 기능이 여러 가지가 할당되어 있는데 생각보다 다양한 기능을 이제 할당할 수 있는 줄 알았더니만 종류가 여러 개 있는 게 아니라 있음 없음으로 해가지고 없애버릴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작동을 방지하는 정도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나름의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 거라서 괜찮은 어플리케이션인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 네 번째로 포장 및 디자인입니다. 크레들이 좀 깡통으로 생긴 거 이게 좀 아쉬운 것 같긴 하더라고요. 갤럭시 버즈가 아무래도 이렇게 레트로 케이스로 이제 감성을 살려가지고 처음으로 내보냈잖아요. 저는 이 레트로 케이스 마이마이나 TV나 아니면 이런 라디오 같은 게 구매를 굉장히 많이 자극을 시켰다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이런 거 쓰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어느 정도 수입이 좀 있으신 분들이 쓸 거고 그분들은 나이가 좀 들이 쓰는 거기 때문에 그런 감성들을 많이 살렸으면 사람들의 지갑을 좀 더 여는 게 쉬웠을 텐데 AKG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그 감성의 영역까지는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냥 이렇게 AKG 딱 썼어요. 이거 기아에서 많이 보던 건데. 그리고 여기 왜 삐딱하게 돼 있냐? 이것도 되게 불편해요. 여기 사이드 이렇게 AKG 로고 받고. 그래도 뭐 좀 괜찮은 건 크레들 자체가 약간 메탈릭 소재로 돼 있기 때문에 고급스러운 느낌은 들긴 해요. 테두리 부분들이 마감 처리가 플라스틱? 마찰력이 있는 소재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디자인 정도는 신경 썼다는 거. 이거 이렇게 빡 치면 이제 무기로 쓸 수 있어요. 이게 단단해가지고. 아까 얘기한 거지만 요 크레드 딱 열었을 때 LR이 박혀 있는 요 디자인이 굉장히 어이가 털린다는 거. 근데 뭐 쓰다 보면 또 적응해도 써요. 이게 막 그렇게 불편하다기보다는 진짜 그냥 어이가 털리는 정도인 것 뿐이니까 뭐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얘기할 게 레이턴시인데 저 같은 경우에 웬만하면 레이턴시 얘기하잖아요. 왜냐면 제가 게임 자체를 하는 것도 하스스톤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레이턴시가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고 영상을 볼 때도 유튜브 같은 경우에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레이턴시를 맞춰주는 게 있기 때문에 레이턴시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좀 심해요. 얘는 보정을 해줘도 밀림이 느껴져요.
그래서 만약에 영상을 좀 주로 보신다거나 아니면 리듬 게임이나 뭐 슈팅 게임을 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보정값 자체로도 사용할 수 없는 수준의 레이턴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제품의 가장 큰 단점이자 추천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음질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사실 AKG에 기대할 만한 것들은 뭐 이런 거 저런 거 해봤자 결국엔 음질이잖아요. 정통 음향 오스트레일리아 악하게 브랜드 사운드 막 이런 걸 듣기 위해서 AKG를 다들 선호를 하는 거니까 먼저 선요약을 하자면은 여러분이 만약에 AKG70이라는 헤드폰을 들어보셨으면은 그냥 그것과 거의 흡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AKG 특유의 사운드가 극저음부가 좀 많이 빠지면서 그 평탄한 주파수에서 고음역을 강조시켜서 상큼하고 신선한, 과일로 따지면 오렌지 이상한 라임 같은 느낌의 사운드를 만들어내는데 딱 그 사운드 그대로 나옵니다. 확실히 뚝심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걸 보면은. 그래서 정통적인 오디오 회사들이 죽지 않는 이유도 이런 것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처음부터 보도록 하죠. 극점부 재생 같은 경우에는 아리지나 그래프를 쓰게 되는데 극점이 이렇게 살짝 빠져서 내려가게 됩니다. 좀 더 명확하고 또렷한 사운드를 내기 위해서 극점부를 살짝 빼준 것 같고요. 날 것 그대로의 느낌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소니나 이런 브랜드들은 조금 부드러운 느낌으로 저음을 만들어낸다고 하면은 진짜 단단해가지고 그 돌덩이 같은 느낌으로 그 저음을 만들어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클럽 음악이나 뭐 부즈하는 그런 음악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이 이어폰은 좀 맞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중음역 부분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중음역 같은 경우에는 남자 보컬의 벌스 부분 정도 되는 이 부위만 약간 살짝 퍼져버리더라고요. 힘이 없이. 그게 의도한 바인지는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그건 의도한 바는 아닌 것 같고 조금 더 이렇게 딱 뭉쳐줄 수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잔나비 보컬 정도 되는 내역들이 좀 흐리게 나와요. 그리고 이게 또 듣다 보니까 뇌이징이 돼가지고 이게 부드러우면서 강인한 소리를 하지 이런 이중적인 외유내감? 막 이런 느낌을 받게도 해주기 때문에 뇌이징이란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주문까지 다 잡았으면 이게 17만 원일 리가 없어요. 애초에 AKG 브랜드 로고 달고 이런 기능 다 달고 나왔는데 17만 원이었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고 이 제품의 존재 이유 초고역입니다. 고음과 초고역에서 상당히 훌륭한 사운드를 보여줘요. 이어폰임에도 불구하고 명료한 느낌. 하이가 강조되면은 쇳소리 같은 느낌이 들면서 되게 경박하게 들리는 경우가 많아요. 버즈 같은 경우에도 이 버즈 플러스가 하이 대역이 이번에 조금 아쉽게 나오는 경우가 있었어요. 고음을 치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안정적이고 듣기 좋은 사운드를 내줍니다. 사실 이런 고가형 제품들에서 고음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아요. 별로 들리거나 직접적인 사운드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어폰 수준에서 굉장히 훌륭한 사운드를 내줍니다. 그래서 이제 클래식, 재즈, 현장감 있는 소리, 뭐 라이브 사운드나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악기로 치면 드럼이나 브라스 세션 같은 소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이 제품은 굉장히 훌륭한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팁을 드리면은 극저음부를 얘가 못 내가지고 안 나오는 게 아니라 극저음부 같은 경우에는 튜닝으로 그 EQ를 이제 높여주면은 충분히 나옵니다. 한번 높여봤어요. 최대 높이 6dB까지도 올려봤는데 나름 안정적으로 뽑아내더라고요. 그래서 한 3dB 정도 60Hz 미만의 3dB 정도 올려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버즈에서 듣던 그 저음까지도 극저음까지도 들을 수 있다는 것 알려드립니다. 컴포트 팁을 같이 제공해줬으니까 이것도 한번 같이 들어봤어요. 특징으로는 하이가 많이 죽어요. 볼륨도 많이 줄어요. 흡수를 하는 것 같아요. 저음이 원래 단단에 따르잖아요. 단단하게 살짝 풀려서 부드러운 저음으로 바뀝니다. 남자 보컬이 좀 뿌였다라는 그 부분들이 조금 더 명확해지는 장점은 있어요. 뭐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있던 AKG 사운드랑은 조금 반대되는 약간 역전되는 그런 사운드를 만들어주죠. 근데 이럴 거면 버즈를 쓰지. 버즈하고 음질을 비교했을 때는 전체적으로는 동급선에 있다라고 봅니다. 이제 그 동급선에서 전체적 안정적인 사운드를 원하고 좀 편의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런 부분 더 원하시는 분들은 버즈 플러스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나는 음질 자체만으로 그 AKG 사운드가 너무 좋다. 그 고역이 좋은 이어폰이 없기 때문에 그런 특징 있는 고역을 가진 소리를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 AKG N400이 더 나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통화 성능은 버즈 압승이에요. 이너 마이크가 없어요. 이 제품은 이제 위아래 마이크 두 개가 있고 안쪽에 마이크가 없기 때문에 통화를 함에 있어서 한 번 더 걸러주는 걸 못합니다. 통화 내용 한번 들어보시죠. 여보십니까? 출근합니다. 아, 저 지금은 출근을, 지금은 AKG N400에 대한 통화 부품을 테스트하는 중입니다. 그렇구만. 자, 가고 있는 사이에 음, 그래서 약간 주변 소리는 다 들려.
버즈가 있을 때랑 많이 달라? 아니, 일단 버스가 어떻게 지나가고 있는지, 어디까지 왔는지 다 들려. 방금 전에 버스는 아니었고 카니발 정도 되는 차 아, 지나갔어. 카니발이었어? 큰 차였어. 아, 카니발과 버스는 구분 못하는 정도의 소리네. 버스랑 좀 지나가고 있는 게 지금, 좀 이게 더 시끄럽긴 하다. 근데? 통화가 어렵긴 해? 좀 심하게 시끄러운데. 소리만이라도 좀 수음이라도 잘하면 나을 텐데. 음, 좋아, 근데 뭐, 이 정도면 되겠다. 그렇다고 해서 오빠 목소리가 안 들리진 않아. 그것도 신기하네. 보통, 주변 소리 들리면 아예 내 목소리 듣는 경우가 되게 많아. 근데 주변이 너무 시끄러워. 알았어, 이건 내가 한번 느끼는 게 들어볼게. 통화함에 있어서 어려움을 느끼는 걸 많이 봐요. 통화가 중요하신 분들이라면 버즈 플러스가 조금 더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종합을 해보면은 그래서 버즈 플러스가 낫냐 AKG N400이 낫냐 하면은 저는 일반적인 소비자한테는 무조건 버즈 플러스가 낫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AKG N400을 살 이유가 없어요. 음악을 좋아하시는 매니아들이라고 한다면은 그리고 AKG의 그 브랜드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AKG N400도 충분히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뭐 다들 기대했던 거는 버즈에다가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달고 나온 그런 상위급 제품이 나올 거라고 기대를 했었을 거예요. 하지만 결과물은 제가 깠을 때 그 정도는 아니라는 것. 브랜드가 어느 정도 통합이 되는 게 낫지 않을까. 삼성이 하만을 인수했기 때문에 AKG 다른 제품들이 많이 싸진 거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하지만 좀 이 두 개의 라인업을 봤을 때는 소비자에게 조금 혼동을 줄 수 있고 어떤 분들은 이제 버즈 플러스를 샀는데 뒤에 AKG N400 나온다는 소리 듣고 좀 화를 내시는 분들도 있었던 걸로 알아요. 이제 얻은 걸 사야 되지만 이렇게 고민하기도 했었고 애플 같은 경우에는 비츠라는 브랜드를 인수하면서 사실상 라인업이 겹치지 않는 방향으로 많이 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비츠라는 브랜드 자체를 없애면서 애플 자체의 사운드에 중심을 두려고 하는 행보를 보이는데 삼성도 제 생각에는 없애거나 줄이거나 아니면 통합을 하는 식으로 삼성 AKG 형식으로 가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번에 또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